예,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13일 다음 주 3박 4일간의 일정으로 중국을 국빈 방문합니다. 문 대통령은 베이징 정상회담에 이어서 중국의 서부개발 거점 도시 충칭도 방문할 계획입니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두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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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먼저 문재인 대통령 취임 후 첫 번째 중국 방문이죠? 그렇습니다. 예, 정상회담과 충칭 방문 일정으로 짜여졌어요. 그렇습니다. 예. 지금 국빈 방문인데요. 예. 3박 4일 일정입니다. 예. 상당히 중요한 시점에 대통령의 방중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두 가지 측면입니다. 하나는 북한 핵 문제를 비롯한 전반적인 지금 한반도의 정세 자체가 가파르게 지금 위기 국면으로 지금 치닫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요. 이 과정에서 한중 정상이 충분히 협의와 대화를 통해서 현재 문제를 좀 극복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를 할 수 있는 시간이 확보됐다. 이게 하나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 특히 국빈 방문의 성격이기 때문에 많은 시간 이야기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집중을 해서 북한 핵 문제 또 이번에 화성 15형 ICBM 그 미사일 발사 여기에 대한 충분한 대화 이것이 하나 중요하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문재인 대통령이 베이징에서 있다가 그다음에 1박 2일 일정을 또 중경이죠. 충칭에서 합니다. 예.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곳입니다. 하나는 우리의 그 임시정부와 관련돼서 중경 임시정부가 있었던 곳이고 예. 우리의 독립운동에 중요한 또 자산이 있던 곳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대통령이 우리의 그 독립운동의 과거를 해고하는 예. 이 부분에 상당한 의미가 있겠고 또 중경이 중국에서 가장 큰 도시입니다. 한 3천만 명 정도가 지금 중경시 인구입니다. 예. 물론 이제 외곽 지역까지 다 합친 곳인데요. 거기가 서부 대개발의 거점입니다. 출발점이거든요. 그래서 한중 경제 협력의 중요한 거점으로서의 중경을 간다. 이것은 앞으로 사드 문제 때문에 상당히 좀 한중이 어려웠습니다만 예. 그것을 극복하면서 한중 경제 협력을 충분히 하겠다. 이런 차원에서의 의미 있는 행보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예. 북한 핵 문제가 일단은 최대 이제 관심사가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사드 문제로 그동안의 한중 관계가 상당히 이제 악화됐다가 최근에 이제 해결 조짐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이 문제는 어떻게 다뤄질 것 같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김 교수님 말씀대로 예. 이번 방중의 의미는 두 가지인데 예. 하나는 북핵 문제 해결과 관련된 한중 간의 협력을 어떻게 이끌어내느냐 하는 부분이고 한 가지는 이제 수교 25주년이란 말이죠. 10월 말 이전까지만 해도 한중 관계가 굉장히 어려웠고 그러나 이제 한중이 사드와 관련해서 봉합을 하고 또 중국이 19차 당대회를 계기로 시진핑 2기가 출범하면서 뭔가 한중 관계를 새롭게 하겠다. 따라서 25주년을 맞은 한중 관계를 앞으로 어떻게 또 발전시키느냐 하는 것들도 또 하나의 과제가 될 수 있습니다. 네. 이제 북핵 문제와 관련해서는 한국과 중국이 한반도의 비핵화, 특히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공감대는 형성돼 있지만 핵 문제를 해결하는 해법에 있어서는 조금 온도 차이를 보이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재와 압박은 하지만 중국은 유엔 안보리 제재 틀 속에서 하고 자기들은 할 바를 다 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입장이고 오히려 한국과 미국이 한미연합연습을 중단하는 성의를 보여라. 이게 이제 중국의 요구고 우리는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국이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 북한을 변화시키고 압박해서 김정은이 핵을 내려놓고 비핵화의 대화의 자리로 나오게 하려면 중국이 안보리 제재 결의를 뛰어넘는 다시 말하면 김정은의 목줄을 조일 수 있는 더 강력한 제재를 해야 된다라는 요구를 하고 있는데 과연 중국이 거기에 얼만큼 동감하고 따라줄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이제 우리가 주목해 볼 부분이죠. 예. 그 김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이번 정상회담에서 어떤 우리 전략을 어떻게 좀 짜야 된다고 보십니까? 하나는 사드 문제와 관련된 부분이 지금 부각되는 것은 피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사드 문제는 이제까지 한중이 봉합했던 이 수준에서 한중 정상회담에서는 언급이 안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예. 또 하나는 이제 북한 핵 문제를 비롯한 한반도의 군사 긴장 고조 상태입니다. 예. 이 상황들을 최대한 떨어뜨리는 그런 차원에서의 한중의 협력, 또 한미중의 협력 이런 것을 충분히 좀 논의하는 그런 장이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중국도 지금 북한에 지난번 숭타오 지금 그 당 대연락부장을 보냈습니다만 별로 성과는 없었습니다. 예. 그렇지만 어쨌든 중국이 북한에 대해서 가야 할 수 있는 압박과 그 대화의 어떤 수단들은 분명히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중국의 역할, 또 한국의 역할
나아가서 미국의 역할 이런 것을 좀 더 종합적으로 함께 점검하면서 대안을 모색하는 것이 하나 중요하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예. 또 하나의 측면은 지금 이제 한중 정상회담에서 다뤄야 될 부분이 지금 그 평창 올림픽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쉽지는 않습니다만 예. 평창 올림픽에 대해서 시진핑 주석이 지난번에 이야기는 만약에 내가 못 가면 주요 인사를 보내겠다. 예. 아마 리커창 총리 정도를 보내겠다 이런 입장이었던 것 같은데 시진핑 주석이 평창 올림픽에 꼭 참석하는 것이 저는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예. 왜냐하면 지금 이제 그 아베 총리는 오겠다는 의사 표시를 했습니다. 국회 일정이 있지만 나는 예. 갈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예. 차기 지금 동계 올림픽 개최지가 베이징이고 예. 또 지금 한반도의 전반적인 정세를 봤을 때 시진핑 주석이 평창 올림픽 개막식에 오는 것이 한반도의 군사의 긴장을 떨어뜨리면서 뭔가 올림픽의 분위기를 좀 띄울 수 있는 또 중국의 관광객들 또는 중국의 응원단 또 이런 사람들 또 오게 만들 수 있는 이런 차원에서 상당히 의미가 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예. 그래서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시진핑 주석의 평창 올림픽 참석 이 부분을 좀 강하게 요청하는 이것도 예. 하나 중요한 포인트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 문제는 어떻게 될까요? 지금 북한에 대한 어떤 제재, 뭐 대화의 문은 항상 뭐 열어 놓은 상태고 네네. 지금은 이제 제재 국면이다 이제 이런 그렇습니다. 얘기를 이제 반복해서 하고 있는데 네네. 거기에서 그 중국이 이제 북한에 대한 그 원유 공급을 네네. 중단하라든지 이런 네네. 그 좀 압박을 좀 더 이렇게 촉구할 가능성은 없습니까? 그것은 아마 미국 쪽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예.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압박을 강조하기보다는 그것은 이제 미중 사이에서 좀 접근돼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지난번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얘기를 했죠. 그렇습니다. 예. 그렇지만 이제 그것을 아주 구체적인 그런 뭐 서규랄지 이런 것들을 직접적으로 이야기하기보다는 포괄적인 측면에서 대북 압박의 중국의 역할 이런 부분들을 좀 이야기할 가능성이 높고 아마 구체적인 뭐 석유 금수 조치랄지 이런 부분들은 실제 그것까지 가기는 어렵습니다만 어쨌든 미중 사이에서 언급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전망할 수 있겠습니다. 예. 지금 이번 주 월요일부터 한미 연합 공중 훈련이 실시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은 B-1B 폭격기가 전개가 됐고요. 네. 스텔스 전투기 F-22 랩터하고 이제 같이 이제 그 훈련을 실시했다고 그래요. 전례가 없는 일이죠. 그렇습니다. 예. 물론 B-1B는 북한의 도발이 있을 때마다 예. 무력 시위 차원에서 한반도에 전개를 했고 특히 한미 국방장관회담 그리고 이어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제 북한의 핵미사일에 대응하기 위해서 미국의 핵 우산과 확장 억제를 강화하고 또 미국이 한국에 제공하는 확장 억제를 보다 구체화하고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그런 조치. 그 중에 하나가 미군의 주요 전략 자산들의 한반도 순환 배치를 확대한다. 예. 또 한국에 신형 무기를 제공하고 한국의 대응 역량을 강화시킨다. 이런 것들이 합의가 됐는데 이번에 이제 진행되고 있는 비질런트 에이스 2017 훈련은 네. 북한 미사일 발사에 대한 대응이라기보다는 연례적으로 시행되어 왔던 그런 훈련인데 마침 북한이 화성 15형을 발사하고 바로 이어서 이번에 이제 한미 연합 공군 훈련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번 연합 훈련에는 과거보다 더 강력한 미국의 자산들 수적으로 보나 또 질적으로 보나 강한 자산이 오고 있고 금방 앵커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전례 없이 지금 B-1B는 미국이 자랑하는 3대 전략 폭격기 중에 하나고 예. 가장 위력이 강한 그래서 죽음의 백조라고 불리기도 하고요. 또 한 가지 F-22 랩터는 미국이 가장 자랑하는 전투기. 사실 F-22를 당해낼 전투기는 아직은 지구상에 없다. 예. 최신의 전투기고 사실 이 F-22를 한반도의 전개에서 이번 훈련에 참여시켰다는 자체만 해도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그만큼 높고 한미연합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강한 미국의 의지가 반영되어 있는데 이것이 지금 함께 연습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투하 훈련을 하고 그래서 이 자체는 앞서 말씀드린 바대로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한미의 연합 억제력을 강화시키고 북한이 도발을 하는 것을 억제하면서 만약에 도발한다면 강력하게 응징하겠다고 하는 의지와 역량을 보여주는 그런 연습이라는 데 의미가 있다고 봐야죠. 예. 이번 비질런트 에이스 훈련에는 스텔스 전투기만 24대가 지금 그렇습니다. 와 있고 전체 230여 대 항공기가 참여를 하고 있는데요. 네. 북한이 느끼는 압박 강도는 뭐 최고조에 이르는 거죠? 그렇습니다. 비질런트란 표현 자체가 예. 조금도 방심하지 않는
이런 표현이거든요. 예. 바짝 경계하는 이런 표현입니다. 예. 그래서 아마 공군 전력, 한미 공군 전력이 이렇게 많이 결집해서 훈련하는 전례는 아마 없었던 것 같습니다. 또 지금 F-22 랩터가 예. 광주 제1전투비행단에 6대가 지금 배치가 돼 있는데요. 광주 비행장에서 바로 이륙을 하게 되면 평양까지 15분이면 도달합니다. 그만큼 위력이 있다라고 봐야 되죠. 예. 또 스텔스 기능이 완벽하게 돼 있습니다. 예. 그래서 북한의 방공망이 그것을 억제하기 어려운 그런 전투기이고 또 B-1B 지금 문성묵 장군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 이 B-1B 랩터가 갖고 있는 융단 폭격 능력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보면은 전반적으로 공중전의 모든 그 전투 능력을 다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그 병력 또 그다음에 그 항공기가 다 결집했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북한으로서는 상당한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래서 아마 지금 김정은 위원장이 삼지연 그 녹말 공장, 예. 감자 녹말 공장 지금 그 돌아다니고 있다. 이게 이제 언론에 나왔는데요. 예. 삼지연에 북한의 그 벙커가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그 피해가 공중에서 그 투하할 수 있는 그런 원자 폭탄까지도 견딜 수 있는 그런 벙커가 예. 삼지연 쪽에 있거든요. 과거에 김정일 위원장도 핵실험하고 나서 한 2달 정도 그 벙커에 숨어 있었던 적이 예. 있었습니다. 그만큼 아마 북한은 느끼는 부담은 상당히 크다. 그래서 김정은 위원장의 삼지연 그 방문은 그런 의미도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북한에 대한 이런 압박이 이제 최고조의 이런 시점에 제프리 펠트먼 유엔 사무차장, 유엔의 최고위층이라고 하는데요. 네. 지금 평양을 방문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제 들어가서 이제 나흘 동안 일정으로 방문하고 있는데 이제 압박 국면에서 어떤 대화 국면으로 이게 전환될 수 있는 겁니까? 글쎄 이제 유엔 사무차장의 방북은 2010년 이후에 이제 7년 만에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 이제 그 위에 2011년에도 고위급이 가긴 했습니다만 사무차장은 어떻게 보면 사무총장 바로 밑에 있는 유엔의 2인자라고 볼 수도 예. 있다는 말이죠. 그런데 이 사무차장의 방북이 북한의 초청으로 이루어지는 거라고 하는 점. 예.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 시점이 화성 15형을 발사한 직후, 특히 북한이 화성 15형을 발사하고 자기들은 핵무력을 완성했고 로켓 강국의 위협을 달성했다. 그리고 뭐 11월에 대사변 뭐 이런 언급을 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이제 방북을 했다고 하는 점, 예. 이것이 이제 주목을 받고 있고요. 그러나 지금 질문해 주신 대로 예. 이 사무차장의 방북이 의미가 있는 것은 맞지만 이것이 압박에서 대화 국면으로 전환되는 전환점이 될 수 있느냐 여부는 예. 김정은의 선택이라고 봐야 되겠죠. 예. 김정은이 정말 국제사회 요구대로 유엔 안보리 제재기를 준수하고 미국과 대한민국과 국제사회 요구대로 핵을 내려놓고 비핵화를 전제로 한 대화의 자리에 나온다면 그건 분명히 압박에서 대화로 전환하는 국면이 될 겁니다. 예.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고 사무처장 불러다 놓고 우리는 절대로 핵 포기 안 해. 핵 보유 지위 인정해주고 다만 동결할 테니까 제재 풀어줘. 뭐 이런 식으로 사인을 보낸다면 이건 뭐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예. 따라서 대화 자체가 이루어진다는 것은 의미가 있지만 이 북한이 정말 제재를 피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국제사회 요구를 들어주는 결단하지 않으면 그런 기대는 하지 않아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북한이 화성 15형 미사일을 발사한 이후에 초청을 했어요. 그렇습니다. 일종의 이제 평화 공세로 봐야 되는 겁니까? 의도가 뭐라고 봐야 되는 거죠? 지금 이제 펠트만 차장이 정무차장입니다. 예. 그러니까 차장 중에서 이제 선임 차장이면서도 이런 정무적 판단을 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정치적 의미를 담고 가는 어떻게 보면 유엔 사무총장의 특사 성격이다 이렇게 봐야 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북한으로서는 유엔 사무차장의 그 초청을 통해서 국제사회의 어떤 북한 문제 또는 핵 문제에 대한 균열도 노린 측면도 하나 있었던 것 같고 전체적으로 지금 상황들을 김정은의 입장, 김정은 위원장 입장을 펠트맨 차장을 통해서 이제 국제사회에 또 알리겠다는 그런 의도도 있고 예. 이런 여러 가지 그 의미가 담긴 초청이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화성 15형 발사 바로 직후에 이제 펠트맨 차장이 이제 들어가는 이런 모습을 보이면서 어쨌든 북한으로서는 핵 보유국 지위를 자신들은 이제는 얻었다. 그래서 그 상태에서 이제는 우리가 평화공세 또는 대화를 하겠다. 이런 쪽으로 지금 방향을 잡고 있고 그 도구로서 이제 유엔을 좀 활용하려고 하는 이런 측면이 있다고 봐야 됩니다. 다만
이 상황에서 유엔 차장의 방북은 저는 의미가 있다고 보는 게 예. 어쨌든 북한의 입장을 좀 들어야 됩니다. 북한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예. 김정은 위원장이 화성 15형 발사 이후에 어떤 행보를 보이려고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어야 또 우리가 대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예. 그런 점에서는 충분히 북한 쪽 입장을 듣고 그 이야기를 국제사회 또는 한국에 미국에, 중국에, 일본, 러시아에 전달하는 그것을 통해서 대응을 우리가 준비하는 이런 것도 대단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예, 시간이 다 돼서 어제 통과된 예산안 얘기를 좀 간단히 또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국방 분야 예산이 9년 만에 최대 폭으로 증가가 됐어요. 43조고 9년 만에 최대 폭이라고 그래요. 네. 주로 맞습니다. 어디에 쓰이는 거죠? 예,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9년 만에 최대폭이고 예. 그동안 대체로 4% 증가율인데 이번에 7%가 예. 됐고 정부 재정 대비 10%입니다. 과거 비해서는 많이 늘어난 거죠. 예. 지금 대통령께서 얘기했듯이 강한 힘만이 북한을 억제할 수 있고 그걸 통해서 핵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하는 의지. 그러니까 아마 제가 볼 때는 이번에 주로 쓰여지는 특징적인 것은 북한 핵미사일에 대비하기 위한 삼축 체제를 강화하는데 예산이 대폭 늘어났고 특히 우리 장병들 특히 병사들의 봉급을 늘리는데 상당히 이 예산이 아마 집중될 겁니다. 예. 그래서 병장 또 이병부터 봉급이 금년보다 2배로 늘어나는. 예. 삼에 이것은 공약한 대로 우리 장병들이 군에 와서 그래도 어느 정도의 보상을 받고 경제적으로도 그렇게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겠다고 하는 의지가 이번 예산에 담겨졌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러나 이 국방개혁의 2.0을 완성을 시키고 북한 핵미사일을 대처하고 또 역시 전자권이 정상적으로 돌아오도록 우리의 역량을 강화하기에는 아직 이번 국방 예산만으로는 아직 부족하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아마 앞으로 계속 해나가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병사들 월급 오른 거는 뭐 사기 진작 효과가 있겠죠? 그렇습니다. 지난번 국정기획위원회에서도 이 작업들을 했는데요. 예. 병사들 월급이 지금 거의 배가 지금 올라가는 거죠. 이것은 병장이 아마 40만 원. 그렇습니다. 이병도 30만 원. 그래서 2년 이상 이제 근무를 하게 되면 예. 거의 1,000만 원짜리 목돈들을 다 통장을 가지고 나갈 수 있다는 것인데 예. 어쨌든 그 우리 장병들에게 특히 병사들에게는 상당히 뭐 희소식이고 뭐 그런 점에서는 저는 뭐 의미 있는 그런 예. 또 이야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였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